서울의 겨울은 항상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형의 손을 잡고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형, 나 때문에 내 목소리가 떨리자 형은 고개를 저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꿰뚫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형은 울면서 나를 끌어당겼지만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김민준, 23살의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다. 형인 김민호와 우리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피를 나눈 형제. 하지만 부모님에게 우리는 같지 않았다. 민호 형은 항상 빛이었다. 학교에서 1등, 축구부 주장, 이웃들의 자랑거리. 나는 그냥 그림자. 민준이는 민호 뒤에서 따라오면 돼. 어머니의 말처럼. 나는 형의 보조 역할로만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차이는 뚜렷했다. 초등학교 때 민호 형이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타고 집에 오자 부모님은 파티를 열었다. 나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2등을 했지만 민호처럼 열심히 하면 1등 할 텐데 라는 한마디로 끝났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민준이, 너 남자애들 좋아하나 봐. 처음엔 웃어넘겼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학에 들어가네.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며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처음 발을 들였다.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났다. 나는 게이다. 그 고백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부모님께 말할 수 있을까? 형에게는 민호 형은 항상 나를 지켜줬다. 고2 때 내가 괴롭힘을 당하자 형은 학교에 달려와 싸웠다. 민준이는 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그때 형의 눈빛은 가족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집에 돌아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게이예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은 부모님의 반응은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래? 민호처럼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는 울면서 가족의 수치야. 민호한테 미안해 죽겠어 라고 했다. 민호 형은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빠, 엄마, 민준이가 뭘 잘못했어요. 형제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결정은 단호했다. 민준이는 집에서 나가. 우리 가족은 민호뿐이야. 나는 그날 짐을 챙겨 나왔다. 겨울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형이 따라 나왔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할게.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형을 안고 속삭였다. 형, 나 혼자 할 수 있어. 형은 가족 곁에 있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형 없인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울의 거리는 나를 삼켰다. 직장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편의점 알바로 하루를 버텼다. 매일 밤, 빈 방에서 울었다. 왜 나만? 왜? 시간은 흘렀다. 24살이 되네. 나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내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냈다. LGBT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들은 내 상처를 치유했다. 너도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해. 한 선배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여전했다. 부모님은 나를 완전히 지웠다. 가족 모임 사진에도 내가 없었다. 민호 형만 연락이 왔다. 민준아, 건강히 지내? 엄마 아빠는? 아직도 화가 나 있대. 형과의 관계는 유일한 끈이었다. 형은 의사가 됐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바빴다. 하지만 매달 한 번, 형은 나를 찾아왔다. 이거 먹어. 엄마가. 아니, 내가 샀어. 형의 말투엔 항상 미안함이 묻어났다. 나는 형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연애, 내 꿈, 내 아픔. 형은 듣기만 했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하지만 형의 눈엔 피로가 쌓여갔다. 부모님의 기대, 가족의 무게. 형도 고통받고 있었다. 25살. 나는 첫 연인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나도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했지.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서울의 불빛을 보며 꿈을 나눴다. 민준아, 우리는 강해. 준혁의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혁의 가족이 알게 됐고 그는 다시 떠났다. 미안해, 민준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이별은 나를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때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형을 만났다. 형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 나는 형을 안았다. 병실 안.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민호야. 아빠가 왜? 나를 본 어머니의 눈에 순간 동요가 스쳤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나는 병실 밖에서 기다렸다. 형이 나왔다. 아빠 수술 잘 됐어. 하지만 회복이 더디대. 그날 밤 형과 나는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아, 나 부모님 말씀 때문에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할 걸.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만해. 나도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왜 나만 버림받아야 했나? 왜 형만 사랑받아야 했나? 그 밤, 나는 형에게 말했다. 형, 나 이제 독립할게. 내 도움 없이. 시간이 흘러 26살.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했다.
내 작업은 LGBT 테마의 포스터로 유명해졌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야 그 슬로건 아래 나는 목소리를 냈다. 행사에서 연설할 때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민준아, 돌아와. 민호가 결혼할 거야. 내가 없으면 나는 찢어버렸다. 지금 와서. 민호 형의 결혼식 날.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형이 몰래 연락했다. 민준아, 와. 내 자리 있어. 나는 망설였다. 서울의 교회. 결혼식장 앞에서 나는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왜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형에게 다가갔다. 축하해. 형은 나를 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결혼식 후 가족 식사 자리. 긴장된 공기 속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게이든 뭐든 내가 우리 아들이야.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순간 3년의 상처가 녹아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27살. 나는 준혁을 다시 만났다. 우연히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민준아.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함께 LGBT 센터를 열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해 우리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형의 삶도 변했다. 결혼 후 형은 부모님께 나에 대해 말했다. 민준이는 제 동생입니다.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변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집에 와. 밥 차려줄게. 나는 갔다. 식탁 위. 내 가족이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가 울렸다. 28살.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준혁과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형이 증인이었다. 민준아, 행복해. 형의 미소는 밝았다. 부모님도 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사랑해요. 그날 나는 완전해졌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다. 29살. 아버지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회복이 어려웠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강했구나. 미안해.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형과 나는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형, 이제 우리 둘이야. 시간은 상처를 치유한다. 30살이 된 지금, 나는 센터를 이끌며 강연한다. 버림받은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랑이 된다. 청중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형은 이제 아버지가 됐다.
그의 아이를 안고 나는 속삭인다. 삼촌이 지켜줄게. 내 인생은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였다. 버림받음에서 시작해 용서로 끝난. 이제 나는 서명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차가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내 도시였다. 민호 형의 결혼 후 부모님과의 화해는 천천히 진행됐다. 매주 일요일 나는 집에 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는 피상적이었다. 오늘 회사 어때?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바빠요. 하지만 형이 끼어들었다. 민준이 포스터. 신문에 났어. 봤어? 아버지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래. 잘했구나. 그 변화는 작지만 소중했다. 나는 내 삶을 재건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독립 프리랜서가 됐다. 클라이언트는 LGBT 단체들. 민준 씨 작업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채웠다. 준혁과는 매일 밤 작은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내가 한 강연 유튜브에 올라갔어. 조회수 10만. 준혁의 미소에 나는 웃었다. 우리 덕분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너 아직도 그랬어. 그 말에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여전히 이해 못해.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안겼다. 준혁아, 나 피곤해. 그는 내 등을 토닥였다. 쉬어. 내가 있잖아. 형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형수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민준 오빠, 민호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강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형은 가끔 피곤해 보였다. 병원 일, 가족 기대. 민준아, 나도. 때론 숨막혀 형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형도 약했다. 31살. 나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형제의 사랑. 내 이야기. 출간 후 인터뷰가 쏟아졌다. 가족과의 화해. 어떻게 가능했나요? 기자에게 나는 말했다. 시간과 용기. 그리고 사랑.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부모님은 책을 샀다. 민준아, 내 이야기. 읽었어. 울었어. 어머니의 전화에 눈물이 났다. 준혁과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준혁아, 나랑. 평생 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민준아, 그 순간 자유였다. 32살. 형의 아이가 태어났다. 민준 삼촌. 안아봐.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느낌은 치유였다. 부모님은 이제 나를 아들로 불렀다. 민준아, 내 센터 성공했네. 자랑스러워. 하지만 삶은 시험을 줬다. 준혁이 아팠다. 검사 결과 초기암.
민준아, 나 무섭다. 병실에서 나는 울었다. 함께 이겨. 약속해. 형이 달려왔다. 민준아, 내가 도울게. 의사니까 형의 전문 지식이 준혁을 살렸다. 수술 성공. 퇴원 날,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고마워. 모두. 33살. 나는 센터 이사를. 더 큰 공간으로. 오프닝 파티에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연설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우리 가족을 가르쳤어. 박수가 터졌다. 34살. 형과 나는 쌍둥이 10주년 파티를 열었다. 형. 아직도 같은 얼굴이야. 웃으며 우리는 안았다. 부모님은 늙었지만 미소 지었다. 너희 둘 다 소중해. 35살. 준혁과 우리는 입양을 했다. 작은 아이. 나처럼 상처받은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다. 시간은 흘렀다. 40살이 된 지금 나는 강연자로 유명하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존재야. 청중들은 박수친다. 형은 은퇴했다. 함께 산책한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에 나도 살았어. 내 삶은 버림받음에서 시작해 포용으로 끝났다. 이제 서명 없이도 산다. 사랑의 이름으로.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우리 아이 민준이. 준혁과 나는 그 이름을 지었다. 민준아, 학교 어때? 아침 식탁에서 아이가 말했다. 좋아요. 아빠. 친구들이 제 가족 좋아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내가 버림받았던 그 나이. 아이는 사랑받고 있었다. 센터 일은 바빴다. 매일 상담, 워크숍. 선생님, 저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어요. 젊은 소년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앉아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 내가 준비될 때 애 이야기가 그들의 빛이 됐다. 형은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다. 민준아, 내 아이 예쁘네. 우리 피가 웃으며 그는 말했다. 부모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며 민준이 엄마처럼 하며 웃었다. 그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41살. 준혁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제발. 민준아. 이번엔 병실에서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살아. 우리 아이 위해 형의 네트워크. 최신 치료. 준혁은 이겼다. 고마워. 민준아. 내 사랑 덕분이야. 42살. 나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쌍둥이의 그림자. 내 삶을 담아. 방송 후 편지가 쏟아졌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그중 한 통. 옛 부모님 같은 사람. 우리 아들도 게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답했다. 안아주세요. 그게 다예요. 43살. 형이 아팠다. 심장 문제. 민준아, 나
후회 없어 병실에서 형이 말했다.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나 때문에. 미안, 형은 웃었다. 바보야. 내가 내 빛이었어. 형은 회복됐다. 함께 등산 갔다.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형제는 영원해 라고 했다. 44살. 아이가 커갔다. 아빠. 저도 센터 도울게요. 아이의 열정에 웃었다. 준혁과 우리는 은퇴 계획. 여행 가자. 세계 돌아요. 45살. 부모님의 50주년 기념. 가족 모임. 민준아. 내 덕에 여기 있어. 아버지의 말에 눈물. 우리는 안 왔다. 46살. 나는 상을 받았다. 인권 공로상. 연설에서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이야 라고 했다. 박수속. 가족이 서 있었다. 47살. 형의 손녀가 태어났다. 삼촌. 아나 작은 생명. 순환. 48살. 준혁과 제주에 정착. 바다 보며 책 썼다. 사랑의 서명. 49살. 서울로 돌아와 강연. 버림받음은 시작일 뿐. 50살. 생일 파티. 모두 모였다. 민준아. 사랑해 그 말. 내 전부. 삶은 끝나지 않는다. 시간은 우리를 바꾼다. 이제 나는 자유다. 사랑으로.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다. 50살 생일 다음 날. 옛 친구 모임. 민준아, 너 성공했네. 하지만 아직도 게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문제야.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다.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보았다. 아직도 상처지. 준혁이 안아줬다. 민준아, 그 사람들 무시해. 내가 증명했잖아. 하지만 밤새 잠 못 잃었다. 여전히 차별. 다음 날. 센터에서 사건. 젊은 회원이 자살 시도. 선생님. 살기 싫어요. 가족이.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아이를 안았다. 살아. 내 이야기. 누군가의 빛이 돼 그 아이. 이제 내 제자. 형에게 털어놓았다. 형. 나. 지쳤어. 형은 말했다. 민준아. 쉬어. 내가 대신할게. 형의 센터 도움. 가족 모임. 51살. 아이 결혼. 아빠. 고마워. 내 사랑 배웠어. 눈물의 결혼식. 52살. 어머니 돌아가심. 민준아. 미안. 사랑의 마지막 말. 장례식. 형과 안음. 53살. 아버지 혼자. 민준아. 내 책 다시 읽었어. 강의 돌봄 시작. 54살. 준혁 은퇴. 함께 봉사. 민준아. 행복해. 55살. 회고록 출간. 베스트셀러. 56살. 형 은퇴 파티. 민준아. 내 인생 파트너.
57살. 손주 교육. 할아버지. 사랑은 58살. 국제 컨퍼런스. 한국의 변화. 59살. 건강 체크. 괜찮아. 60살. 생일. 가족 모임. 사랑해. 끝없는 여정. 사랑이 승리. 60대 들어. 몸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센터는 이제 전국 네트워크. 민준 선생님. 영웅이세요. 젊은 직원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61살. 옛 상처 재발. TV 토론에서 동성애는 선택이라는 말. 분노. 시위 나갔다. 사랑은 선택하냐? 목소리 높였다. 형이 따라왔다. 민준아, 조심해. 62살. 아이 손주.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내 306. 63살. 준혁 아픔. 관절염. 민준아, 같이 걸어. 64살. 아버지 돌아가심.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장래. 눈물. 65살. 기념상. 평생 공헌. 66살. 여행. 유럽. 민준아, 아름다워. 67살. 책세판. 업데이트. 68살. 형 건강. 민준아, 영원히. 69살. 자선 행사. 70살. 회상. 버림받음에서 사랑으로. 70대. 평화. 매일 산책. 준혁과 손잡고. 71살. 손주 졸업. 할아버지 덕분. 72살. 인터뷰. 비결. 용서. 73살. 형 방문. 쌍둥이. 늙었네. 74살. 건강관리. 75살. 생일 파티. 가족. 76살. 다큐 후속. 77살. 봉사. 78살. 추억 여행. 79살. 편지 답장. 80살. 아직 살아. 80살. 갑작스런 병. 준혁아, 미안 병실. 가족 모임. 형이 왔다. 민준아, 포기마. 준혁 안음. 함께. 회복. 기적. 81살. 마지막 강연. 사랑은 영원. 82살. 손주 결혼. 83살. 책 최종판. 84살. 평화로운 날들. 85살. 서울 창가. 비 내림. 형. 부모님. 감사의 눈 감음. 하지만 영혼은 산다. 사랑으로. 그의 이야기는 계속. 후대에. LGBT의 빛으로. 가족의 교훈으로. 시간은 치유. 사랑은 승리.